안녕하세요. 자산운용 1부 이트레이딩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7월 환율 동향 말씀드릴 텐데요. 7월 달러원 환율은 1290원대에서 1320원대 사이에서 등락했으며 월 평균 환율은 지난달 1277원에서 1307원으로 30원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유로존 에너지 위협 및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환율 관련 키워드로 구성된 워드 클라우드로 7월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인데요. 7월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폭 확대 우려가 확산되었고 달러원 환율이 1326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인데요. 한국, 미국, 유럽 등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세 곳 모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ECB의 11년 만의 금리 인상과 페드의 두 차례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후 결과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달러원 환율은 7월 말 1300원 부근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인데요. 물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던 에너지, 유가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6월 배럴당 122달러까지 상승했던 국제유가 가격이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90불대 중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워드클라우드로 지난달에 있었던 환율 관련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7월 FOMC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드가 두 차례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네. 이후 달러원 환율은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일부 긴축 정책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있는데 네. 7월 FOMC 평가와 향후 페드의 행로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7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지난 월 초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나올 때만 해도 이번에 100bp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은 75bp 정도로 지난달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이제 8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장을 좀 안도를 했는데요.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75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속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거나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만약에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진다면 이제는 연준의 긴축이 거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속도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좀 완화시켜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준도 경기 침체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를 가속하겠지만은 경기 침체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쪽에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이 달러는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네. 8월 달에는 어떤 지표 저희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일단 8월 달에도 주목할 지표로는 일단 미국의 물가이고요. 소비자 물가 얼마나 나올 거냐. 물론 이제 지금 여전히 유가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비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이제 높은 물가 수준,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8월 달, 그러니까 7월 물가죠. 7월 물가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보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는 게 이제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비신뢰지수에서 나오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 물가 높게 나왔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도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월 달에 주목할 지표로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이제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말에는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월말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 이제 후반에는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금통위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좀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월달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올릴 명분이 생겼고, 또 하나는 미국이 연준이 7월 달에 이제 75bp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5bp 정도는 올린다면은 미국과 이제 한국이 동일한 이제 금리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잭슨홀 미팅이 월 말에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 주목하는 부분은 8월 달에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연준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는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물가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말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 이벤트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까요? 8월 전망 궁금합니다. 네, 일단 7월 말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요. 전기 비연율로는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니까 사실상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전년도에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두 분기 연속 침체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미국 연준도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은 더 하향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성장률이 한 2.0,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은 올해 한 1.7%까지 봤는데 2분기 성장률 나오고 나서는 1%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초에 전망했던 3.8%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절반도 못 미치는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8월달에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금리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단기 2년물이나 장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거의 40에서 80bp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장기 금리가 특히 중요한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상단이 미국 장기 금리에 거의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상당히 좁게 나타났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2.66%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2.5%를 감안한다면 금리 차는 거의 한 20bp 이내로 좁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다음 FOMC 9월달까지 만약 미국 10년물 금리가 2.6%대를 유지한다면 아마 9월달에 FOMC에서 미국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5bp보다는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미국 금리에 대한 기대, 미국 전망,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달러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뉴욕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베어마켓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다, 아니면은 안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식도 오르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니까 채권도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회의론, 그다음에 투기 자금들의 유입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 전망을, 미국 연준의 긴축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인데, 미국 경제 전망 하향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의 덜 매파적인 성향들, 그 다음에 글로벌 베어 마켓에 따른 투기 자금의 유입들은 전형적으로 달러 약세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상반기에도 보면 상반기에는 사실상 미국 금리가, 물가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심리들,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 좀 안도 랠리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시장 자체가 위험 회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으로 본다면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달러는
오히려 강세보다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월 달에 달러 좀 약세, 그다음에 달러 원 환율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8월 달 저희가 달러 원 환율은 레인지는 이제 하단은 1275원, 그리고 상단은 1315원, 평균 1295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1307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12원 정도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정점이 이르렀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도비식 완화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랑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도 약해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베어마켓 랠리 이런 것들이 위험 회피 심리를 좀 약화시키면서 이 달러 약세와 달러 환율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이제 유로 쪽이 가장 변수잖아요. 사실상 달러가 더 약해지기 위해서는 유로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유로가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성장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분기,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봐야 될 부분 중에서 이 달러 약세 어느 정도 분위기는 형성되는데 그에 따라서 유로화가 얼마나 반등해 주느냐, 그리고 유로화 반등을 위해서는 유로의 이제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유럽의 에너지 믹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유로화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8월 달 달러 환율은 7월에 비해서는 한 10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